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를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하루 만에 17%나 오른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넷플릭스 팡? FANG,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뭐 넷플릭스, 구글, 요 다섯 가지 손가락에 드는 그 넷플릭스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이게 뭐 어디 알지도 못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잡주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 만에 17%나 올라갈 수가 있냐고요. 제가 너무 놀라갖고 좀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11시 정도에 이렇게 증권 앱을 딱 켜봤는데 아니 무슨 뭐 평소에 관심도 안 가지던 넷플릭스를 제가 조금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얘가 11%나 올라와 있지 뭡니까? 그래갖고 뭐 기사도 안 찾아보고 그냥 바로 팔았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팔고 털어야겠다라고 털었는데 아니 오후에 보니까 이게 17%나 돼 있는데요. 그래갖고 무슨 일인지 한번 뭐 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IDB는 이 기사의 이름인 것 같아요. 무슨 뭐라고 하던데 저 까먹었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넷플릭스가 굉장히 올랐는데 improved finance 때문에 올랐고요. 돈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possible buyback이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buyback은 회사가 돈이 너무 많이 생기면은 이제 투자 당연히 하겠죠. 뭐 서버 증설이라던가 뭐 다른 더 좋은 컨텐츠를 사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하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사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바이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백을 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자기가 자기들 돈으로 사는데 안 오를 이유가 없겠죠. 그 규모도 상당할 거고요. 어쨌든 돈이 맞박에 튀고 있다는 그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16.85%가 올라가는 그 기염을 표현했고요. 뭐 여기 보면은 28 week consolidation이라 해서 컨솔리데이션은 아마도 이렇게 박스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굳었다 이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굳어서 뭐 변화도 없다가 28주 동안 그냥 계속 횡보를 하다가 오늘 575.47불을 바이 포인트로 쭉 올라서 지금은 586.34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날 그러니까 3일 여기는 연휴였기 때문에 3일 전 대비 맞죠? 어, 월, 일, 토 4일 전이네요. 보통 주말이 3일이구나. 네, 4일 전 대비해서 16.85%나 올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17%가 어떻게 이렇게 와, 하루 만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브스크라이버 고를 달성을 했다 그래요. 서브스크라이버는 신규 가입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8 밀리언 뉴 스트리밍 서브스크라이버가 생겼고요. 4분기에. 이게 800만 명이 새로 신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월가에서 예상하기로는 6.5 밀리언 정도로 훨씬 더 상회하고 있어요. 기대치 이상으로 신규 가입 고객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enough cash, 돈이 맞박에 찼다는 거죠. No longer needs to borrow money. 더 이상 돈을 빌릴 필요도 없이 이미 이 캐시플로우가 너무 좋아갖고 가입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뭐 10불, 15불만 해도 돈이 남아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투자도 하고도 남을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더 이상 은행권에서 빌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부채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 회사는 부채도 있겠죠. 당연히 부채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손익분기를 넘었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서브스크라이버가 203 밀리언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1000만, 2억 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가입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넷플릭스가 주는 그런 상징성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지는 않은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전 세계가 한 뭐 50억 명이라고 봤을 때 뭐 2억 명이면은 뭐 25분의 1이니까 뭐 한 4% 정도 되나요? 뭐 많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직 반대로 얘기하면 더 클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북미, US나 캐나다만 봤을 때 한 73 밀리언이고요. 73 밀리언이면 7천 명 정도죠. 뭐 대한민국 국민 전부보다 좀 많은 수준.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하우스홀드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형 동생이 있고 부모님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마도 아이디 돌려 쓰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분명히 같이 사는데 한 가정에서 이렇게 다들 따로따로 구매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구당으로 봤을 때 4인 가족으로 봤을 때는 이 7천만 명의 4배를 곱하면 47, 28하면 2.8억 명, 2.8억 가구 정도가 보고 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면 뭐 이미 다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전부 다 보기는 힘들 테니까 웬만한 가족들은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미국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여기는 캐나다 인구도 좀 포함되긴 하지만 캐나다는 조금 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US 캐나다 그러니까 12월 쿼터 그러니까 4분기 때 86만 명을 추가로 더 넣은 결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1밀리언도 안 늘었으니까 74밀리언 중에 1밀리언 늘었으니까 1%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브스크라이버가 북미에서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인 파이는 아직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텔레비전 뷰잉 타임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입자 수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넷플릭스도 다른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청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텔레비전 대비 1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서브스크라이버가 많은 거는 맞는데 좀 더 시청 시간을 더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청 중간에 나오는 그런 광고라던가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시청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2021년 1분기 때 예상치로는 새로운 가입자가 6밀리언 정도 월드와이드하게 추가될 거로 보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한 8.6밀리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또 기준을 올려버렸네요.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넷플릭스 익스퍼트 넷플릭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6밀리언 정도가 더 늘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밀리언 더 해봐야 210밀리언 되면 다행이겠네요. 그렇게 많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한 분기라는 게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3개월에 1,000만 명 서브스크라이버 늘은 거면 저는 부럽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1밀리언 서브스크라이버를 지니는 그 유튜버들도 종종 있잖아요.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분석도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세고세고 많은데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넷플릭스가 그 유튜브 채널 하나에 한 200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넷플릭스 가서 방송을 해도 되겠는데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더 more importantly 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요. 그게 주 원인입니다. 올라간 상승 배경에는 오늘 급등한 이유는 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져서인 것 같아요. 2021년 프리 캐시플로우의 브레이크 이븐이 손익분기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짜 돈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막 투자를 하고 전부 다 했는데 돈이 이제 더 쓸 데가 없는데 돈이 생기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진짜 돈이 이제 남아도는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elf fund our growth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얘기를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고요. 관계자가 얘기를 했네요. 이 스펜서 뉴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CFO입니다. 그리고 will continue doing Netflix style buyback을 consider 하겠다. continue 아니면 consider네 죄송합니다. consider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이백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언제 할지는 모른다 그랬고 2022년에는 손익분기를 넘어서 아예 포지티브 캐시플로우가 생길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서브스크라이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이미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미 손익분기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2년 뒤에는 더더욱 손익분기를 뛰어넘어서 돈이 마구마구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백을 언제 할지 모른다 그랬는데 뻔하죠. 연말에 하겠죠. 연말에 돈 남았을 때 회계론도 넘기면서 그때 써야 되니까 아마도 바이백은 연말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도 연말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리고 여기 Companies Operating Profit Margin, 마진이죠. 마진이 2020년에는 18%였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5%더 낮은 13%였다 그래요. 그래서 뭐 18%면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업체치고 뭐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21년에는 20%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서브스크라이버 늘어나면 당연히 마진도 늘어날 게 뻔한데 20% 정도면 적당히 비교적 가능성 있는 그런 타겟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과장된 숫자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컴페티션에 대한 우려도 많아요. 뭐 유사한 업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가 디즈니, 뭐 AT&T, 애플 TV도 있죠. 그리고 컴캐스트라는 것도 있네요. 컴캐스트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컴캐스트라는 것도 있고 이거 아니어도 뭐 훌루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죠. 여기에 안 적힌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TV 스트리밍 서비스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너무 레드오션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롱텀 석세스는 조금 과열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Some competitors will succeed, some won't. 어떤 놈은 성공할 거고 어떤 놈은 성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거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 There will be multiple winner. 그러니까 빅픽처로 봤을 때는 한 놈이 독주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멀티플 위너가 있을 거고요. Over the top TV 스트리밍 스페이스. 그러니까 탑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애들이 한 놈은 아닐 거다. 뭐 그룹일 거다. 뭐 우리도 생각해 보면 지금 KBS, SBS, 뭐 EBS는 좀 그런가? 뭐 아무튼 MBC 이렇게 뭐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탑 TV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약간 뭐 이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 뭐 말 표현이 그렇지만 좀 덜 유명한 그런 방송사들도 뭐 뒤에 있으니까 분명히 혼자 딱 하나만 있는 그런 탑 체계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지금 TV 시장을 대체를 한다고 봤을 때 이 스트리밍 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죠. 넷플릭스가 2군으로 나가 떨어질 것 같진 않다. To remain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아마도 탑 그룹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뭐 굳이 뭐 아마존, 애플, 뭐 AT&T 이런 애들이랑 싸워도 뭐 디즈니가 온다 한들 넷플릭스가 그렇게까지 튕겨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랑은 별개로 넷플릭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워낙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높고 또 앱도 정말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TV나 이런 데서 찾아보기도 너무 쉽고 또 스트리밍 속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넷플릭스는 이제 최초로 흥행을 끌었던 그런 스트리밍 TV 중에 가장 성공적인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뭐 팡이 주는 그런 어 상징성도 있고 또 뭐 영화나 뭐 그냥 다른 그런 뭐 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보통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보러 갈래?"라는 의미가 "집에서 넷플릭스 볼까?" 하는 게 약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뭐 서로 꼬실 때 그렇게 쓰는 용어로 대체가 될 정도로 넷플릭스는 굉장히 대중화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그런 존재감은 역시 여전하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만에 16.85%를 이렇게 피크를 대박친 거가 보이고요. 그동안 약간 횡보를 해왔던 그런 구석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 실적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팍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행방이 어떻게 될지 과연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잠깐 마켓캡 마지막으로 보면 250 빌리언 달러고요. 그렇게 전혀 다른 오버밸류된 그런 회사들에 비하면은 뭐 아직까지 봐줄만 한 것 같아요. 하도 뭐 500 빌리언, 뭐 1000 빌리언 이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트릴리언 이런 거 많죠. 애플 이런 것들은. 이 투트릴리언 바라보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런 숫자가 그렇게 뭐 안 좋을 거 뭐 너무 오버밸류 된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코로나 시대가 그렇게 한순간에 막 없어질 것 같지도 않아서 뭐 이 정도 마켓 캡이면 그렇게 적당해 보입니다. 하도 요즘에 너무 뻥튀기 된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적어 보이는 구석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PER도 뭐 100 아래이기 때문에 이게 뭐 높다면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100이라는 숫자는 그래도 뭐
저런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 완전히 IT잖아요. 뭔가 물건을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발전 가능성 생각하면 미래 가치 투자한다고 보면 100이라는 PER도 그렇게까지 뭐 오버밸류가 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넷플릭스 한동안 좀 저조했었던 넷플릭스인데요. 뭐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주 치고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캐슈 돈이 남아 돈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낼름 팔아갖고 이제 다시 사지는 못하지만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쳐다는 보고 싶네요.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십시오.